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강한 정책들을 피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오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지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둘 다 본인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서 조만간 마켓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걱정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켓이 연달아 며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또다시 뉴스를 발표하면서 마켓이 다시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크게 떨어진 마켓이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반대로 떨어진 마켓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주시해야 되는 지점들과 그 이외에도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하는 수치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최근에 2시간가량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마켓에 피어가 많고 마켓 크래시가 올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좋은 회사 주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는 게 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켓의 트렌드와 중요한 지지선들 그리고 마켓의 하향세가 상향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분석하면서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일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빈후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무에서 이번 달 말 혹은 3월 31일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좀 되게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취임하고 100일 내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거를 막 이렇게 바꾸느라고 주식시장의 변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오르든지 크게 내리든지 예상을 했던 일인데 그게 보통 100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달째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관한 뉴스를 좀 많이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랑 중국에 지금 관세가 있는데 10%더 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틸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3월 12일에 25% 관세 그리고 이제 4월 2일에도 그 외 나라들에 대한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홀딩이 됐었다가 지금 다시 발표를 했죠.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관세가 실제로 그 진행이 될 거라는 이 발표 그리고 그래서 좀 불안하게 하는데 관세 문제로 일단 마켓이 좀 불안해졌어요. 근데 관세를 적용했을 때 뭐가 불안한 거냐면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고 나서 미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마켓이 크게 떨어졌죠. 2022년도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라갔다가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마켓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였어요. 그때 뭐 예를 들면 막 뭐 400불, 350불 했던 메타가 89불까지 떨어지고 아마존도 막 90불까지 이게 다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 겨우겨우 잡았던 인플레이션을 이 트럼프가 그 관세 정책을 좀 세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수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CPI랑 PPI 수치가 나왔죠. 그 미연준이 보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CPI, PPI랑 P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지금 CPI, 인플레이션 수치 중에 대표적인 게 CPI죠. 그래서 CPI 발표가 있는 주에 다들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거나 기대를 하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면 이제 뭐 마켓이 올라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CPI, PPI, PC 수치가 나올 때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CPI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2022년 6월에 9%였던 게 지금 쭉 내려와서 2.4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이제 비연준이 말하는 soft landing 성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켓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마이클 베리 같은 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 그래서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야기를 시켰었는데 이 CPI가 지금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발표 때는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PPI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요 PCE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켓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 수치가 만약에 많이 크게 나왔다면 마켓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PC 수치도 전문가들의 예상 수치만큼은 일단 나왔어요. 다행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수치들, CPI, PPI, PCE 수치는 관세 정책이 적용이 안 된 수치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3월 4일부터 이 시행을 한다 그러죠. 3월 4일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를 건데 문제는 이게 얼만큼 오르는지를 이제 투자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 패턴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인덱스가 25%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고작 2년 전에.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겁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마켓에 셀오프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도지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이 페더럴 관련된 잡들을 레이오프를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보시면 페더럴 임플로이들이 이제 12월 1일에 권고사직 같은 거를 받아들인 분들이 7만 5천 명이에요. 뭐 인센티브나 뭐 세버스 패키지를 받고 이제 알아서 그만두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7만 5천 명이고 여기 보시면 probationary employee layoff라고 해서 이 페더럴 잡을 잡고 한 뭐 1, 2년도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대거 해고를 지금 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22만 명 이상이 지금 된다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디펜스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5,400명. 그리고 뭐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 수치들이 무슨 뭐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해고를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해고를 당하면 그 다음 잡을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다음 잡을 잡으면 문제가 없지만 잡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스pen딩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잡이 잘리고 다음 잡을 잡는데 좀 기간이 있으면 뭘 사고 싶어도 잘 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pen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마켓의 액티비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켓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페더럴 잡에 있던 분들이 정부 기관에 있는 직장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에 가서 취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레주메에 이제 뭐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레주메에 뭐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일했을 경우에 좀 제약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해고는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재취업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이게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겁을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고가 이게 지금 unemployment rate이에요. 미국의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이 4.5에서 5% 이상을 넘으면 지금까지 항상 리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줌 미팅 할 때마다 이것도 좀 나눠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4.3인가 4.2인가 3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4.23에서 지금 다시 4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 unemployment rate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에 당장 이게 막 4.5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죠. 지금 해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외에 또 하나가 요 unemployment rate이 3월, 4월, 5월에 얼마나 올라갈지. 지금 요 도지 해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반영됐을 때 unemployment rate이 4에서 5%를 넘는지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5%가 넘는다라는 수치가 나온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수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 지금 많은 게 복합적인데 미 연준의 역할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2점대로 잡아두는 거랑 또 하나는 unemployment rate도 요 4점대나 이 낮게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 뭐 지금 많이 잡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3%, 뭐 4%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4점대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내리면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버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unemployment rate도 올라가면 해고 당하는 사람 이게 만약 5%, 6%, 7%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려서 회사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고율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마켓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의 멜tup이 일어나요. 해결됐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르는지랑 요 해고, unemployment rate이 요 도지 해고 이후로 앞으로 뭐 2, 3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미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Fed Fund Rate가 4%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릴 수는 있거든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마켓 크래시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버퍼가 아직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음 주에 있을 발표들인데 ISM Manufacturing PMI 수치라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미국 전역의 비즈니스들은 3분의 2가 Manufacturing이에요, 제조. 그래서 이 ISM Manufacturing PMI 수치라는 게 미국의 이 Manufacturing에 속한 회사들의 실제 액티비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마켓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요 ISM Manufacturing PMI 수치가 50인가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의 그 경기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많은 분들이 봐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ISM 서비스, 이거는 이제 서비스 관련된 직종 혹은 사업들의 액티비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런 것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시면 US Unemployment Rate 발표가 돼요. 아마 이때 발표되는 수치는 지금 당장 해고된 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건데, 매달 초에 요 Unemployment, US Unemployment Rate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요 CPI, PPI 수치가 나와요. 인플레이션 수치. 요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Manufacturing PMI 수치랑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요 CPI랑 PPI 수치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발표되면 마켓이 지금보다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